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최시현. 나는 성장 과정이 조금 복잡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할머니 품에서 자랐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고등학생이었던 오빠와 둘이서 살게 되었는데, 오빠는 일을 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딱히 하고 싶은 일을 고를 여유도 없이 언제나 여러 알바와 파견직 등을 번갈아 가면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 생활은 내가 대학교에 갈 때까지 이어졌고, 나는 대학을 다니며 모던 바에서 일했다. 오빠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초에 나는 대학에 갈 생각이 없었지만 오빠가 나처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라고 완강하게 말을 해서 결국 국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대학에 가게 되었다. 오빠는 내가 바에서 일하는 것을 매우 반대했었다. 장학금을 받든 대출을 받든 하면 되잖아. 빚은 오빠도 같이 갚아줄게 라고 말해주었지만, 사실 우리 부모님은 빚에 쫓기다가 자살하신 거라서 나는 빚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싫었다. 그래서 나는 거의 떼를 부려가며 오빠를 설득시켜 모던 바 일을 계속했다. 오빠가 반대한 이유도 아이를 가진 엄마가 되고 보니 이해가 가지만 후회는 없다. 국가 자격증을 딴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간호사로 일을 시작했다. 그 후 밤일에는 손을 뗐지만 가게의 마담이나 당시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과는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5년 정도 전에 내 과거를 알고도 나를 받아준 전 남편과 결혼을 했다. 아이도 금방 생겨 3년 정도는 정말 행복했다. 하지만 그것도 시댁 식구들과 엮이지 않았을 때의 얘기다. 시부모와 시숙은 인간 쓰레기였다. 밤일을 하던 나를 곱게 보지 않았고, 나를 부모 없는 년, 걸레 등으로 부르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어렸을 적부터 나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느라 몸이 다 망가진 오빠에게 못 배운 놈, 인간 쓰레기, 밑바닥 인생이라고 부르는 건 참을 수 없었다. 그래도 남편은 나를 감싸주었고 시댁과는 나름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견딜만 했다. 시댁은 그 지역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시부모와 시숙은 자신들이 명문대를 나온 것을 항상 자랑스러워했다. 자신들의 손으로 자수성가를 했다고 자랑은 했지만 실은 사업이 쪼들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심지어 시부모나 시숙이나 돈 씀씀이가 크고 무슨 자신감인지는 몰라도 매우 고압적이었다. 자주 부탁하는 말투가 아닌 명령조로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길래 나는 상대하지 않고 대충대충 넘어가고는 했지만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시댁이 화재로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화재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하는데 남편은 사람이 좋아서 시댁 식구들과의 동거를 승낙했다. 그 후 우리 가족은 일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는 그 세색에 휘둘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좋게 좋게 지내려고 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의 폭언이나 해픈 씀씀이에도 그냥 꿋꿋이 버텼다. 하지만 그렇게나 아이를 사랑하던 남편이 점점 시댁 식구들에게 물들어가는 모습은 참을 수가 없었다. 내가 그걸 지적할 때마다 걱정 마, 우리 가족은 꼭 지킬 테니까 라며 맹세하는 말을 믿고 또다시 배신당하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내가 집을 비운 사이 시댁 식구들이 내 딸 둘을 속옷만 입힌 채로 마당에 데리고 나갔다. 심지어 입에는 테이프를 붙여놓고 마당에 자란 나무에 밧줄로 꽁꽁 묶어둔 것이었다. 다행히 밖으로 데리고 나간 지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둘 다 시댁 식구들과 남편을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시부모는 교육이네 뭐네 했지만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자 시댁 식구들이 내 욕을 하는 것을 들은 딸들이 나를 감싸며 반박했다고 한다. 그걸 들은 시댁 식구들이 열받아서 딸들을 밖으로 내쫓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걸 똑같이 낄낄 웃으며 보고만 있던 남편에게 실망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다만 바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분노와 딸에게 한 짓을 철저히 후회하게 만들어주리라 결심했다. 그 후로 나는 작전을 시작했다. 오빠 부부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딸들을 맡기고 시댁 식구들에게는 달라는 대로 돈을 줬다. 그와 동시에 계좌를 없애버리고 예금을 비밀 금고에 보관함으로써 이혼 후에 재산 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손써놨다. 집이 신축이었는데 남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을 꼬셔 집을 저당 잡아 대출받아서 시부모에게 놀고 먹는 돈을 주라고 조언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빌릴 수 있을 만큼 돈을 빌렸다.
시부모와 시숙은 일도 안 했고 남편의 회사가 기울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나는 도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이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고 내가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흥신소도 썼다. 그렇게 드디어 남편의 회사가 도산했다.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 전원이 내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시아버지와 시숙을 반문화에 물들였다. 둘 다 여자 노름을 좋아하고 접대부들을 깔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허세로만 가득한 인간들이라 그쪽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호구 그 자체다. 내가 일하던 가게의 마담과 당시 동료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원하는 만큼 술을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시아버지와 시숙에게는 내가 낼 거라는 말은 하지 않고 여자만 소개했을 뿐이다. 둘의 성격상 내게 돈을 내게 하리라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그 후 3개월간 마음껏 술을 마시게 했다. 물론 나는 전혀 돈을 내지 않았다. 내가 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둘은 남편까지 껴서 술을 마시고 다니게 되었다. 남편에게는 집을 담보로 한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남편은 완전히 시댁 식구들에게 세뇌되어 있었기에 나중에 가게 동료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남편은 내 아내도 너네처럼 밑바닥 인생이나 살던 걸레년이야. 얼마나 걸레짝이던지 애도 쉽게 낳긴 했는데 결국 애들도 똑같이 크더라. 라며 나와 내 동료들 그리고 딸들 욕까지 했다고 한다. 당장이라도 뒤집어 엎고 이혼하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전 동료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크게 신경 쓸 거 없어. 어차피 대부분 그런 놈일수록 더 엿먹이기 쉬운 법이거든. 라고 말해주어 나도 조금만 더 참기로 하고 버텼다. 호스티스에게 거만하게 허세만 떨던 남편은 결국 저축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시댁 식구들은 내게 비밀로 했지만 사실 나는 그 가족들이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파산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결국 집을 담보로 한 돈을 흥청망청 쓴 결과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스스로 빚 지옥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그 시점에 나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밀어붙였다. 내 저축을 노리고 있었던 듯한데 계좌는 이미 다 해지하고 현금으로 비밀 금고에 넣어두었다. 아무리 찾아봐도 돈이 나올 리가 없다. 애초에 찾아볼 금전적 여유도 없었고 집은 전 남편 명의였지만 내가 혼자 살았을 때 모은 저축을 써서 산 거라 빚은 없다. 집을 살 때 낸 예금을 생각하니 조금 아까운 기분도 들었지만 딸들을 생각하면 그냥 이걸로 됐다 싶었다. 그 후 남편은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내가 어린 시절 힘들게 살았던 걸 당신은 우리 애들한테 똑같이 했어. 난 그딴 남편 필요 없어. 그리고 당신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내 손으로 애들 다 키워낼 수 있어. 라고 딱 잘라 말해주었다. 남편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이지만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면접 교섭도 일절 없다. 절대 우리와 엮이지 않을 것을 공증까지 해서 맹세하게 만들었다. 위반했을 때는 벌금까지 내기로 했다. 밤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을 받아온 것도 있어서 그쪽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직접 겪어보라는 차원에서의 복수이기도 했다. 아직 어린애들이긴 해도 그 일이 트라우마가 되진 않을까 싶었지만 오빠 부부에게 맡겨둔 사이 즐겁게 잘 지내고 있었는지 복수를 마치고 데리러 갔을 때는 매우 밝아져 예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어 안심했다. 그 후 남편과 시댁 가족들은 노숙자 신세를 면할 수 없었다. 여러 군데에서 빌렸던 빚의 액수는 파산할 때 숨겨두었던 자잘한 재산을 다 긁어 모으더라도 살아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다 갚을 수 없을 만한 액수였기에 빚이 빚을 부른 결과 결국 사채에까지 손을 댄 것이 화가 되었다. 사채업자가 남편의 회사까지 찾아가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시댁 가족은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야반도주를 반복했지만 당연히 그렇게 빚만 떠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이 있을 리가 없었고 결국에는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좀 너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고작 4살, 5살 된 여자애들한테 그런 짓을 하는 미친 인간들에게 동정의 마음은 손톱만큼도 들지 않는다. 꼭 그때 자신들이 했던 일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꼭 피부로 느껴보길 바란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